안녕하세요. 다롬맘입니다. 오늘은 다롬이 통잠 이후 잠깐의 황금기, 제가 생각하는 수면 교육 원리, 다롬이가 새벽에 다시 깼던 100일의 기절, 초보 엄마라 했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눌러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롬이, 로우미가 모두 통잠을 자고 엄마 아빠도 통잠을 자는 꿀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찜질방 좋아하는 엄마는 몇 년째 못 간 찜질방 대신 둥이들 낮잠 시간 동안 집에서 반신욕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롬이네 낮잠과 밤잠 수면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첫째, 낮에는 불을 켜고 자고 밤에는 불을 끄고 잔다. 둘째, 밤잠 자기 전에는 목욕 및 마사지를 한다. 셋째, 낮에는 아기 수면 음악을 끄지 않고 계속 틀어놓고 밤에는 잠들면 아기 수면 음악을 끈다. 이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수면 교육의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배부르고 응아도 다 했고 아픈 곳도 없는데 아기가 잠을 안 잔다면 그건 아기가 졸렵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아기가 왜 졸렵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시간이 아니거나 잠이 없는 아기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입니다. 여기서 잘 시간이 아니라는 건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자야 할 시간인데 자지 않는다면 그 전 낮잠을 너무 오래 잔 탓일 겁니다. 낮잠을 안 자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틀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다 밤잠까지 못 잔다면 아이를 계획된 시간표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꿀같은 황금기를 보내는 동안 엄마도 밤에 통잠을 잘 수 있으니 이 시기부터 아이들 사진이나 영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쪽쪽이가 있으니 낮에도 덜 울고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눈도 잘 보이고 하니 놀거리가 많아져 깨어있는 동안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잘 노니 밥도 잘 먹고 잘 먹으니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니 잘 자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마법처럼 100일이 되자마자 다음이가 새벽 4시에 깨버립니다. 책에서 본 대로 수면 사이클이 바뀌는 시점에 살짝 깬 걸 수도 있어서 스스로 다시 잠들길 기다리며 방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금껏 20여일간 밤수유 없이도 통잠을 잤으니 배가 고파서 깬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울고도 울음이 멈추지 않아 일단 방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기저귀가 찝찝할까 싶어 기저귀를 갈아줬지만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수단인 분유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잠 이후 새벽에 깬 건 처음이고 지금 다음이가 자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하루 일과가 엉망이 될 뿐더러 피곤한 제가 로우미를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분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전에 여유롭게 로우미만 케어하기 위해 분유를 넉넉히 주고 다음이가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이는 그렇게 분유를 원샷하고는 바로 잠이 들었고 4시간 후인 9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음이가 이번엔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분유를 주면 새벽에 자다 깨서 분유를 먹는 게 습관이 될까봐 무서워 분유를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다음인 쪽쪽이도 거부하며 5시까지 울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저는 2시간쯤 울었으면 배도 고플 것 같아 분유를 조금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이는 분유를 원샷하고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아빠 없이 저 혼자서만 둥이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이가 4시에 깼습니다. 40분 정도를 울게 두었지만 다음이가 그냥은 잠들어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틀을 다음이와 실랑이를 했더니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도 해서 이날은 데리고 와서 직수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다음이가 새벽에 깨버리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미 통잠의 꿀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덜 재우고 깨어있는 동안 더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게 허무하게도 3일간의 공포체험을 끝내고 다음이는 다음 날인 104일째부터 21개월 지금까지 밤수유 없이 쭉 잘 자고 있습니다. 물론 밤수유가 없었다는 거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새벽에 분유를 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시절을 되짚어보면 너무 책에서 본 대로 이론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번 통잠을 자기 시작했으니 새벽에 배고파서 깰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낮 동안 잘 먹었어도 우리도 가끔 새벽에 깨서 배가 출출할 때가 있고 참다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잘 때가 있는데 아이는 그럴 거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에 깼을 때 한두 번 분유를 주면 단숨에 그게 습관으로 형성돼 매일 새벽에 깨서 분유를 달라고 할까봐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으로는 습관이 생기지도 않지만 만약 생긴다 하더라도 다시 고치면 되는 건데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해 더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일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은 엄마가 피곤해서 생기는 거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육아는 아빠가 꼭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로봇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책에서 찾아본 정보들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이 평균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딱 그 평균에 맞추어 교과서처럼 자라는 아이도 있는 반면 우리 아이, 다른 집 아이처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여럿 모여서 그 평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아이도 평균이고 우리 집에서는 내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의 부모 세대도 대부분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를 보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 늘 뒤늦게 아차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는 게 당연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이가 배가 고팠던 건지 어디가 불편했던 건지 단순한 잠투정이었는지는 다음이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좀 더 유도리 있게 바로 안아준다거나 분유를 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 수면교육에 성공했지만 아이가 다시 새벽에 깬다거나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수면교육이 망했다고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 수면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초보 엄마에게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아이에 대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도통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꼭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본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앞으로의 육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만 그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던 게 아니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는 다로미네가 여름휴가를 떠나 수면교육 콘텐츠를 한 주 쉽니다. 뒤집기 시기의 수면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8월 21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